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은 병사들을 배로 한다. 잘 먹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북한군 병사들이 군 내부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주민들 것 같아 약탈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은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이 불안하면 자기들도 훈련을 하면 되잖아. 훈련을 안 하고 우리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훈련하려 그러면은 기름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게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기는커녕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사기가 바닥을 기고 있을 거다. 군인이라는 것이 체계기조가 튼튼해야 되는데 미군 우리 병사 2명이 북한군 1명을 에스코트해서 가는데 키 차이가 등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북한군을 마냥 허접스럽게만 볼 수 없는 거죠. 왜? 최근 뉴스에서 북한군들이 최전방 지역에서 지뢰 제거 등 여러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움직임들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군사적인 목적, 두 번째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사적인 목적은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 올까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전차 방벽 같은 걸 만들고 지뢰를 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지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대한민국이 쳐들어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한을 절대로 먼저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미국이 그래 잘한다 하고 도와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푸틴도 이번에 북한 간에 조약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한은 우리 북러가 가까워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나 푸틴 알고 있다. 푸틴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김정은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은 남한의 어떤 북한 공격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것은 소위 뭐 우리가 페인트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거고, 북한 내부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런저런 사이로 동요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야 남한은 우리의 적이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뭔가 이제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야 한미 연합 훈련을 쟤네들이 계속 크게 하고 계속 하고 그러니까 쳐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쟤네들이 못 오게 대전차 방벽도 만들고 지뢰도 심는 거야. 요걸 아마 사진 찍어갖고 북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래서 이 봐라, 남한은 나쁜 놈들이다. 우리의 적인 거야.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았단 말이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마 북한은 제일 클 것 같고요. 그거보다가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목적은 아마 북한이 지금 남한 문화가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골칫덩어리인데, 그래서 막아놨는데, 이런 시기에 남한이 나쁜 나라고 주적이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휴전선 일대에 있는 북한 군이나 그 후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을 통해서 탈북을 했다. 김정은이한테는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전차 방벽을 쌓는다 혹은 지뢰를 설치한다 그러는 것이, 제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아마 과거에 북한군이나 북한 주민들이 쉽게 남한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뭐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산속에 가서 그걸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 우리가 설령 공격을 한다 그러더라도 산 꼭대기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군이나 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러 간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한군 15,000명을 러시아로 파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정말로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견을 할까요? 글쎄요, 뭐 우리가 볼 때 김정은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도자인 건 분명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북한군 15,000명을 둘이서 마음만 맞으면 하시라도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도 매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만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들어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물론 전쟁 덕분에 러시아의 특수가 돼갖고 경제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빨리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다 뭐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병력 동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숙달된 조교인, 이 준비된 병력인 북한군이 군침이 갈 수도 있다. 김정은이가 아마 더 적극적으로 준다고 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어차피 나는 망가진 나라다 생각하니까, 뭐 제재를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근데 푸틴 입장에서 좀 고민하지 않을까.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이가 15,000명 데리고 가라 하더라도, 야, 이거 우크라이나에다가 북한군이 가갖고 한 명 또 서방 세계에 노출되지 않고 임무 수행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뭐 포로로 잡힌다든지 죽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수많은 또 이 제재를 받게 될 텐데 뭐 그런 거 사실은 고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북한 군 15,000명씩을 러시아에다가 보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는 것은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북한군을 보낸다 그러면은 러우 전장보다는 러시아가 아쉬운 시베리아 뭐 캄차카 반도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 후방 지역에 옛날 북한 사람들이 가서 많이 했던 무슨 벌목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 데 있어 갖고 북한의 뭐 민간인들보다는 군인들이 가면 아무리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작업 효과도 있을 것이고 북한은 지금 중국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데 북한군 출신들이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피해 입은 거기에 무슨 복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인력이 필요할 테니까 북한은 지금 수많은 그 국책사업의 노동 현장에 군인들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아예 무슨 뭐 큰 빌딩 짓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노동자용으로는 충분히 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난에 식량난에 남의 나라로 파견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은 병사들을 배로 한다. 배. 이 무슨 뜻입니까? 잘 먹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군수, 보급, 병참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군이 안고 있는 병참, 보급 이런 문제들은 거의 바닥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배가 부르기는커녕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무슨 사격이 되고 행군이 되고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군의 사기는 일단 먹는 문제에서부터 당연히 지금 문제가 바닥을 가고 있을 거다.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어 갖고 배급을 했잖아요. 나라가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그렇게 하다가 1990년대 중반 소위 이제 고난의 행군 시대를 들어가면서 장마당이 형성돼서 민간인들도 다 거기서 배급이 안 되니까 평양 주민을 제외하고는 다 각자 도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군대라고 온전했겠느냐? 군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군대보다가 훨씬 대접을 잘해주고 배급을 과거에 잘 해줬을 거예요. 인민들에 비해서. 그런데 북한 전체가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군대만 계속 갖다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보도된 걸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워낙 지금 난리를 치니까 군량미를 풀어서 뭐 공급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 내부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병사들이 북한군 병사들이 몰래 나가갖고 주민들 것 같아 약탈해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선 시대 둔전제라고 있어. 둔전제. 부대 주변에 야 알아서 너희들이 뭐 좀 밥 만들어 갖고 알아서 해 먹어라 뭐 이제 이런 건데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중앙에서 뭘 다 갖다 주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자기 부대 주변에다가 뭐 우리가 그 텃밭이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아예 병력이 할당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생산성이 있겠느냐? 없으니까 결국은 배가 고프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급품도 이번에 북한의 오물풍선 보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는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게 다 왔고 북한 주민들이 신었던 뭐 양말이나 옷조가리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몇 번씩 기우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도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북한군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신는 이 양말 한 켤레도 없어서 소위 발사계라는 거, 천 쪼가리 갖다 이렇게 하는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내부에서도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은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훈련을 아예 안 하든지 10,000명이 해야 될 훈련을 뭐 10명이 하도록 줄인다든지 막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대라는 건 왜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있는 거고 지키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우리는 지키려고 훈련을 하는 거야. 한미 훈련을. 그 북한은 뭐야?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이 불안하면 자기들도 훈련을 하면 되잖아. 그 훈련을 안 하고 우리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훈련하려고 그러면은 기름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게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배가 고파서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이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정도로 북한의 경제가 안 좋고 그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군과도 연결돼 있고 군인이라는 것이 체계기조가 튼튼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북한은 경제가 안 좋아서 잘 먹지를 못하니까 군에 오는 북한군 젊은 친구들이 우리 초등학교 뭐 고학년보다도 덩치가 작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이죠. 벤가 몰로 들어왔던 북한군을 강제로 이제 북한으로 보낼 때 판문점을 통해서 가는데 한쪽에는 미군, 한쪽에는 우리 그 JSA 근무하는 병사 2명이 북한군 1명을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가는데 키 차이가 덩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내부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보급품 문제라든지 먹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남한이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고 얼마나 자유롭고 하다는 것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당연히 바닥을 기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인에게 사기는 곧 전투력인데 그렇다면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맞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북한군을 마냥 뭐 허접스럽게만 볼 수 없는 거죠. 왜? 북한은 오로지 전쟁을 목표로 해서 핵을,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돈이 이제 들어가 갖고, 뭐 준치가 썩어도 준치라고, 북한군은 어쨌든 병사들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18개월 복무하지만 북한군은 10년 복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짬이라 그러나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단 부대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리는 것은 말단 부대끼리 맞닥뜨릴 테니까 거기에 갖고 있는 어떤 전투 장비나 장구류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총 갖고 있고 북한도 소총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군수 지원이 잘 되고 하니까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개전 초기에 딱 맞닥뜨린다 그러면은 북한군을 우리가 마냥 우승 군대로 봐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도 좀 사족을 달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면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거 뭐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독재 사회의 어떤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쿠데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과거 이제 김정일 시대도 뭐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결국 서로 이제 감시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조그만 수가 틀리면 바로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쿠데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 몇 사람이 모여서 단시간 내에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 과연 자기 그런 어떤 목숨을 내놓고 쿠데타를 계획을 해갖고 주변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여 김정은이가 이제 갑자기 무슨 뭐 병고가 생겨갖고 지금 뭐 김주애가 후계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그런 호기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평범한 상황에서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런 걸 우려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처음에 정권을 잡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한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수습을 했는데 정권을 해보니까 내가 스위스 가서 공부하고 가갖고 북한 내에는 내 친구도 없고 내 편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정일이는 김일성으로부터 3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은 거거든요. 북한에서 생활을 계속 했으니까 공부도 거기서 했고 김정은은 스위스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갑자기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없는데 딱 보니까 중국에서도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가 최고라 그리고 말이죠. 자기가 봐도 최고인 것 같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고사총으로 날려버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웠던 것이 뭡니까? 야 대장 저거 쿠데타 하는 거 아니야? 그 불안하니까 결국은 존다고 잘라버리고 뭐 한다고 잘라버리고 해갖고 수시로 그냥 높은 계급의 장군들을 다 물갈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야 나한테 대들지 마 이런 경고를 충분히 날렸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감히 누가 김정은이를 몰아내고 내가 한번 해볼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건 권력자고 죽어나가는 건 젊은 목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씨 일가의 독재가 아니었다면 한민족으로서 살아갔을 수도 있는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올바른 시각은 무엇일까요?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헌법에 북한이 우리 통일 대상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분명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통일시켜야 될 이런 동포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가리키듯이 북한에서도 김정은 그 일당,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분명히 통일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그 젊은 사람일수록 야 우리 먹기도 힘들고 내 일자리도 없는데 무슨 북한까지 우리가 챙겨야 돼? 그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해서 통일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치를 하는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가 통일 대상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과 그 일당 북한군은 주적이기 때문에 뺀다는 것이죠. 나머지 북한 주민은 우리가 동포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